안녕하십니까, 심하연입니다. 이때까지 코로나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호언장담한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처음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를 비상 방역 체제로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동시에 이것을 건국 이래의 대동난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는 북한 정권의 치명적인 전염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의 약품이 없습니다. 저도 코로나를 알아보니까 코로나는 굉장히 많은 기침이 나고 또 발열도 심각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신체 조건에 따라서 매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약이 넘쳐나고 그 넘쳐나는 약을 하루에 4번 이상을 먹으면서도 저는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든 상황을 보냈는데요. 북한에서는 일단 아프면 약을 어디 가서 삽니까? 동네에서 의사를 하다가 집에 앉아서 몰래 약 장사를 하시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구매를 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약이 없습니다. 직접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약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의 이유로 약이 필요할 때면 시장에 나가는데 그때 제일 선호하는 약은 바로 한국약, 유엔약, 그리고 중국약입니다. 제일 말을 잘 듣는 것은 유엔약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약보다 유엔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엔 국제기구에서 인도적인 차원으로 북한에 많은 의약품을 제공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의약품을 받아서 북한은 비축을 했고 우선 첫째 질병에 시달리는 군인들이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나머지 약품은 빼돌려서 시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에 매달려 있는 북한이 북한산 제품, 북한이 직접 만든 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발열 상황에서도 기침이 나는 상황에서도 북한에는 절대적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놀랍게도 북한에 백신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대한민국에서 주는 백신을 무턱대고 덥석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백신을 덥석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한국과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요. 우리나라와의 어떤 남북의 긴장의 끈을 끊임없이 북한이 먼저 줄다리기를 했고 수세적으로 위험에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과의 길을 세우고 한국에 버르장머리를 내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발병 때문에 한국의 의약품을 지원받을 경우 그 대한민국 의약품이라고 쓴 제품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해주는 체면구기는 일을 더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의약품은 어디서 조달받을 확률이 많냐? 중국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부는 왜 북한에 의약품을 주겠다라고 하냐?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오미크론이 발생해서 수많은 북한 사람이 죽어나가도 도움을 받을 나라, 주변국이 없으면 한국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 뒤에는 막강한 누가 있다?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는 의약품을 받아서 중국의 약품을 북한 주민들에게 풀 확률은 많을 겁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그냥 힘 놓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이미 중국의 방역 지침과 중국의 방역 어떤 체계를 적극적으로 따라 배우라고 일꾼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받을지언정 한국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북한에 관련해서 의약품을 제공해 줄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정치적인 메시지로 풀이가 됩니다. 북한 너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교체가 됐어도 정권이 교체가 됐어도 보수 정권이 들어섰어도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의약품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인도적인 차원은 할 수 있다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도움을 무조건 해주고 퍼주겠다는 의미보다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줬으니까 북한이 그 의중을 파악하라는 구도가 되겠죠. 물론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을 만들고 SLBM 쏘아 올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극히 자극적인 행동을 4월, 5월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했지만 그 미운 속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해서 북한 주민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면 도울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것은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란 너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지만 문은 항상 열려있다. 소통의 창구는 닫아놓지 않았다. 명분은 있다. 하지만 그냥 주지는 않겠다. 너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도적인 차원을 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간? 너 이거 하는 데 달려있어 임마. 네, 다 알았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앓고, 그 다음 처하고 딸이 앓고, 마지막에 간호하던 나까지 앓고, 처음엔 이거 코로나 아니가, 이렇게 정작 약이랑 먹으면서
하루 이틀 차도가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신심이라고 할까 이런 게 생긴단 말입니다. 보다 뭐한 유일 만에 다 완쾌 되지 않았습니까? 체온도 뭐 37도 아래로 정상이고 이제 아이들이 다 뛰놀고 인간요법이 제일 좋습니다. 소금물 소금물 함수, 무슨 수경기 피우기, 식초소독, 그다음에 그저 아이들인 경우에는 조금만 좀 나도 움직이려는 그런 뭐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율동조절 키우는 거죠. 그래서 30분 동안 뛰어놉니다.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함수 그래서 우무조를 시켰단 말입니다. 저 도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함수하는 방법까지 처음에 배워주고 그래서 하고. 5월 10날 아침부터 39도씩 이렇게 나게 쓰겠습니다. 아이까지 오려고 하니까 전부 당황하더라만 두렵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파라스타몰하고 그다음에 종합감기종, 그다음에 아목실린, 그다음에 전론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5시간 한 번씩 이렇게 열나는 증상이 한 3일 가더니 이렇게 약을 쓰니까 그다음에 열이 내렸습니다. 소금물을 풀어서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방 안에서 쑥 계속 태우고 그다음에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정확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치료하면 능이 회복될 수 있구나 하는 이게 신심도 생기고 그래서 규정대로 공기관리도 하고 청소도 잘하고 몸 단련도 잘하면 능이 이게 이겨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치료했습니다. 5월 9일부터 알았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관절 아픔이 있고 목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엔 길에서 항생제 알약을 먹었습니다. 맨 처음에 아목실린하고 꺼트리를 먹었는데 차도가 없어서 그 다음엔 저녁부터 고열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라세타몰하고 전론 2알, 그다음에 리버사신 하나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깨나니까 열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약 먹을 시간이 거의 다가오자 또 이렇게 고열이 또 나서 그래서 또 저녁에 먹었던 방법과 같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게 관절 아픔이 너무 심해서 이부프로펜 하나를 또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를 그렇게 먹으니까 1차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재발은 하지 않고 기켜하고 이게 방안 소독도 다 알코올로 소독하고 쑥 태우고 했단 말입니다. 방안 공기관리도 하고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걸림 감기 같은 것 같습니다. 그저 감기 그저 일반적으로 그저 감기 치료하면은 그저 다 될 거 치료될 것 같습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기침당하고 이렇게 가래다가 여기 막 이렇게 맺혔을 때 이렇게 뒷잔에 부항도 붙여주고 하니까 한창 한겨울 이렇게 시원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들에서는 그래서 다 이렇게 자체로 이렇게 해서도 다 치료될 것 같습니다.